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의 첫날 뉴스투데이 경남 출발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거제 한 폐기물 처리장 옹벽이 무너져 인근 공장을 덮쳤습니다. 주민들은 수년 전부터 거제시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간 지 한 달이 됐습니다. 노동자들은 순환 유급휴직을 요구하지만 사측은 희망퇴직을 받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얼어붙었던 경남의 소비 심리가 2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이 도움을 준 것으로 한국은행은 분석했습니다. 통합 창원시 10주년 기획. 오늘은 통합 이후 창원시의 각 분야 성적표와 극복하지 못한 과제를 짚어봅니다. 어제 오전 거제 한 폐기물 처리장 옹벽이 무너져 인근 공장을 덮쳤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인근 주민들은 3년 전부터 붕괴 위험이 있다며 거제시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콘크리트 옹벽이 무너지면서 인근 공장을 덮쳤습니다. 옹벽과 함께 쓰레기가 쏟아져 일부는 하천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이 충격으로 공장 벽면 곳곳이 부서졌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거제시의 한 폐기물 처리장 옹벽이 무너졌습니다. 공장 직원들이 긴급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오늘 화장실에 사람이 있으면 죽었죠. 폐기물 처리장은 간밤에 내린 비 때문에 옹벽이 무너졌다며 자연재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미 3년 전부터 무너진 옹벽이 위험하다며 세 차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거제시는 붕괴 위험이 없다는 입장만 내놨습니다.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주지는 않고 돌이 해마다 조금씩 밀려 나오는 겁니다. 주 중반 또다시 비 소식이 예보된 가운데 흘러내린 쓰레기를 치우는 데만 3, 4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추가 붕괴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STX 조선해양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들어간 지도 어느덧 한 달이 됐습니다. 고용 유지를 위해 경상남도도 나서고 있지만 회사 측은 희망퇴직을 받기로 하는 등 해결책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서창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리 투쟁에 나선 STX 조선 노동자들. 모두 500여 명이 지난 2년간 무급휴직을 하고 돌아왔다. 휴직을 더 해야 한다는 통보에 총파업을 한 지도 어느덧 한 달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끝모를 투쟁을 벌이고 있는 노동자들은 평균 160만 원 수준의 최저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순환 유급휴직이라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제에 따라 정부가 최대 6개월 동안 한 달에 198만 원 한도에서 66%를 지원하고 나머지 34%에 대해서는 5% 지원을 제한한 경상남도와 사측이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사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6개월 한시적인 지원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대안이 되지 않고 내년에 더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어서 안타깝지만 지금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측은 한 발 더 나아가 경비 절감을 위해 희망퇴직을 받기로 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무급이 아닌 생활고를 좀 없애달라는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했던 것이 이번 희망퇴직을 통해서 인원 구조 조정을 하겠다는 명백한 의도가 드러났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상황은 악화하고 있고 마땅한 대안도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 전문가들은 기존 중형 조선소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합병하거나 혹은 좀 조합 형태로 특수목적 법인을 만들어서 같이 공동으로 수주하고 공동으로 좀 연구개발도 하고 설계도 하고 생산하는 그런 플랫폼을 좀 만들면 어떻겠느냐. 또 해운사가 중형조선소에게 꾸준히 발주를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금융 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코로나19로 급격히 얼어붙었던 경남 지역의 소비 심리가 2달 연속 나아졌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정부와 경상남도의 긴급재난지원금 덕을 본 건데요. 코로나19가 여전히 확산하고 있어서 향후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문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의 한 전통시장입니다. 코로나19가 한창 번지던 지난 봄에는 대부분의 가게가 개점 휴업 상태였지만 요즘은 제법 손님이 찾아오고 매출도 늘었습니다. 정말 한 90%까지 매출이 줄었다가 지금은 많이 좀 좋아진 편인데 그래도 한 65%, 70% 정도 회복했다고 보고.
한국은행 경남본부가 발표한 6월 경남 지역의 소비자 심리 지수는 79.6으로 한 달 전보다 1.6포인트 올랐습니다. 지난 5월에 이어 2달 연속 상승세입니다. 한국은행은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이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아무래도 없는 것보다는 좀 낫죠. 그래서 뭐 이런 생필품도 잘 쓰고 그렇게 좀 좋았습니다. 여기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실직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불안 심리를 안정시키면서 소비 심리도 되살아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경기 판단과 현재 생활 형편, 앞으로의 수입 전망 모두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소비 심리가 여전히 기준치 100에 못 미치고 있어서 소비 심리가 나아지긴 해도 좋아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도 변수입니다. 수도권발 코로나 확산 등으로 인해 코로나 장기화 사태로 미래에 대한 불안 심리가 증가하여 소비 심리를 제약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 심리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 정부와 경상남도는 7월 말까지 대한민국 동행 세일과 골목 상권 한마당 행사를 시작한 가운데 추가적인 소비 진작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장맛비가 그치고 오늘은 구름이 잔뜩 낀 모습을 보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며 낮 기온도 30도 아래선에 머물러 큰 더위는 없겠는데요. 다만 습도가 조금 높아서 더위 불쾌감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19도, 진주 18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진주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잠깐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거창, 함양, 산청 등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10mm가량의 비가 지나겠는데요. 오늘 그 밖에 경남 내륙 지역에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오늘 깨끗한 공기질에 구름 많은 날씨를 보입니다. 내륙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예년 수준의 기온을 보입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19도, 양산 19도 등 대부분 지역이 19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29도, 함안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17도, 산청 18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28도, 합천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5m까지 매우 높고 거세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 경남 북서 내륙에는 소나기 소식이 있고요.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경북 김천 수도산에 방사된 반달가슴곰 오사미가 최근에는 충북 영동에서까지 발견됐습니다. 환경부는 반달가슴곰 서식 지역을 덕유산과 속리산 등지로 확대할 계획인데요. 인간과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충북 영동군 양봉 농가에 곰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야생곰이 아닌 지난 2015년 지리산에 방사한 KM53 반달 가슴곰입니다. 오삼이라 불리는 이 곰은 지난 5년 동안 서식지인 지리산을 자주 탈출했습니다. 결국 지난 2018년 환경부는 오삼이를 김천, 수도산에 최종 방사했는데 최근 충북 영동에 출현하면서 활동 반경을 계속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달 가슴곰은 해마다 개체 수를 늘려 현재는 모두 71마리가 서식합니다. 반달 가슴곰의 활동 반경이 넓어지면서 민가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2017년 17건에서 올해는 상반기에만 13건이 발생했습니다. 경남에서도 산청과 함양, 거창에서 모두 6건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국립보훈공단은 농작물 피해 예방 울타리를 설치하고 불법 엽구를 수거하면서 체험 학습장을 만드는 등 공존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반달 가슴곰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또는 일에서에 대한 어떤 교육 그런 걸 좀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에도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반달 가슴곰은 생태적, 행동적 특성상 사람을 회피하는 성향을 갖고 있지만 여름 휴가철에는 탐방객들의 이동이 많아 안전사고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능한 한 곰하고 마주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 같고요. 탐방대 가기 전에 한 번씩 서로 국립공원에서도 들어갈 때 설명도 해주시고요.
환경부는 반달가슴곰 보건 정책을 기존의 개체 중심에서 서식지 관리 체계로 바꾸고 지역사회와 공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곰에게는 안전한 서식지를 제공하고 인간의 피해를 예방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오늘로 통합창원시는 열도를 맞았습니다. 통합창원시 10년의 명암과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시간인데요. 통합 뒤 10년 동안 창원시는 인구도 줄고 수출도 뚝 떨어지는 우울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게다가 심리적 경계와 갈등은 아직까지 극복하지 못한 과제로 남겨졌습니다. 신은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몇 년 전 창원에서 김해로 가족들과 함께 이사를 온 고민영 씨. 창원에서 태어나고 자란 토박이지만 비싼 집값과 복잡한 환경이 싫어 결국 김해로 집을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원으로 다시 이전을 할지 김해로 이전을 할지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이제 주택 구입 비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가격 차이가 일단 너무 많이 났었고. 통합 당시 창원시의 인구는 108만 명. 하지만 인근 지자체나 수도권 등으로 인구가 차츰 빠지기 시작하더니 이젠 인구 100만 붕괴를 걱정해야 할 상황까지 왔습니다. 통합 당시 232억 달러에 달았던 수출액은 지난해 153억 달러로 곤두박질 쳤고 지역 내 총 생산도 기초 지자체 1위에서 4위로 추락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통합 10년이 되도록 창원, 마산, 진해 간 심리적 거리와 경계를 허물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주민투표가 아닌 국회와 지방의회가 주도한 겉모습만 자율통합이었기 때문에 시 명칭과 시청사 위치 등 각종 현안은 매번 극심한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아직도 재분리나 지역 소외론이 잊을만 하면 고개를 드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좀 상당히 좀 이제 뭐 통합이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이제 또 이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이 어쨌든 그런 어떤 갈등 구조를 좀 부추기는 측면이. 기대에 못 미치는 통합 10년의 성적표를 받아든 창원시. 한 단계 도약을 위한 깊은 성찰과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통합 10주년 기념 소확행 행사가 오늘 오전 10시 창원시청 1층 로비에서 열립니다. 제17회 함양연합문화재위원회 정기총회가 오늘 오후 2시 함양군청 대회의실에서 있습니다. 거제 청년센터 이룸 개소식이 오늘 오후 4시 거제 청년센터에서 열립니다. 논계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 준공식이 오늘 오후 5시 진주시 상인회관 앞에서 펼쳐집니다. 합천 동부농협 건마늘 경매 초매식이 오늘 오전 10시 30분 합천 동부농협 산지 공판장에서 열립니다. 경남에서 20년 넘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여의도 면적의 13배 정도인 37.62제곱킬로미터가 효력을 잃습니다. 20년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실효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2000년 7월 이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중 그동안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이 오늘부로 효력을 잃게 됩니다. 통합 10주년을 맞는 창원시가 오늘 저녁 창원광장에서 제10회 창원 시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기념식은 코로나19 속에 개최되는 만큼 시는 행사장 소독과 참석자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등을 확인하며 거리 두기 실천을 위해 입장권을 가진 시민만 행사장 입장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춘수 함양군수가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으로 연기된 함양산삼 항노화 엑스포를 국제 행사에 걸맞는 엑스포를 만드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엑스포 조직위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국내외 290개 기관 단체와 업무 협약을 맺고 도민들의 참여와 역량을 결집시키기 위해 180개 사회단체와 범도민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후반기 더 큰 거창 도약, 군민 행복 시대를 만들기 위해 거창형 뉴딜 사업 등 6대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구인모 군수는 항로와 바이오 산업 육성과 승강기 산업 허브, 항로와 힐링 관광을 비롯해 군민 밀착형 생활 편의 제공 등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해 지역의 공공급식 재료 공급을 담당할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합니다. 남해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는 올해 12개 시범학교에 이어 내년엔 지역 내 모든 학교에 급식 재료를 공급할 계획이며 지역에서 생산한 농수축산물과 가공품을 우선 공급할 계획입니다. 합천군이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2020 경남 관광상품개발 어워즈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합천군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웰니스와 캠핑 컨셉으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부스를 운영하고 농특산물 홍보까지 진행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창원교도소를 마산회원구 내서읍 인근으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마을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창원교도소 이전 반대 안평대책위원회는 창원교도소가 들어설 16만 제곱미터의 터는 그동안 그린벨트로 지정돼 지역 발전이 되지 않아 지역민들이 피해를 입어왔다며 주민 동의 없는 교도소 이전에 강한 반대의 뜻을 표했습니다. 통합창원시의 행정구역 변천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역사기록 전시회가 창동예술촌 일대에서 7월 26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통합 10년을 맞아 마련된 이번 전시회에선 이교재 선생 등 창원 진전면 독립운동가의 투옥 사실을 증명하는 일제강점기 범죄자 명부 원본이 최초 공개되고 1960년대부터 촬영한 창원 마산 진해의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의 관문인 산청군 신안면에서 생비량면을 연결하는 국도 20호선 4차로 확장 공사가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시작됐습니다. 산천군 단성면 강누리에서 생비량면 도리까지 9.2km 구간은 여름 피서철 차량 증가로 병목 현상과 정체가 발생해 기존의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해야 한다는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진주시 장애인 복지관에 희망버스 한 대를 기증했습니다. LH 소유 버스를 리모델링한 희망버스는 장애인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해 오전과 오후 각각 한 차례씩 정기적으로 운행합니다. 서부지방산림청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과 하천의 야영과 취사, 쓰레기 투기 등 위법 행위를 특별 단속합니다. 산림청은 산림 내 불법 시설물 설치와 무단점유 불법 상업행위를 비롯해 자연석과 조경수 등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도 단속할 계획입니다. 경남 대표도서관은 오늘부터 도서관 시설 대부분을 정상 운영합니다. 도서관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5월 초부터 열람 공간을 폐쇄하고 대출 서비스만 해왔으나 오늘부터는 청소년관을 제외한 도서관 시설 대부분이 개방되고 열람 서비스도 재개됩니다. 단 거리 유지를 위해 전체 좌석의 약 3분의 1만 개방하고 좌석마다 투명 가림막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한 70대 할머니가 장학금으로 써달라며 1,000만 원을 창원대학교에 기부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기부자는 최근 창원대 대학발전협력원에 전화로 기부 의사를 밝혔으며 전기공학과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사용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영그룹이 재단법인 마산장학재단의 설립기금으로 100억 원을 출연해 전달했습니다. 마산장학재단은 부영그룹과 국회의원, 교육인, 법조인, 지역경제인 등이 모여 마산 지역의 장학사업과 각종 학술연구 사업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며 발기인 총회를 통해 정관 제정과 이사회 선임 등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7월의 첫날 준비한 뉴스투데이 경남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